안녕하십니까. 영시의 남자 김동철입니다. 오늘은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관상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과학적이지는 않잖아요.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된다, 믿지 않아야 된다, 이건 의미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사람의 얼굴은 너무너무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얼굴은 제가 이렇게 이제 피디님을 보면 보여. 이분이 보여. 생활 패턴도 보이고, 그리고 또 성향도 보이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피디님을 보면 또 보여. 과학적인 건가요? 과학적인 거예요. 정말 과학적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그분이 얼굴이 되게 검은 얼굴이에요. 자,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멜라닌에 대한 멜라닌 색소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햇볕을 많이 쐬는 사람이거나, 자, 그렇게 보이죠. 잔주름이 많으면 이것도 과학적으로 피부에 노출이 돼서 노화가 빨리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사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노동을 하시는 분인지 실내에서 있는 분인지도 알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예를 든다면 눈동자를 본다면 눈동자가 명확한 사람이 있을 거고, 자, 명확하다는 얘기는 집중을 잘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명하지 않은 눈은 집중을 잘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멍하니 뭔가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는 좀 뭔가 집중도 못하고 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 흐리멍텅한 눈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건 흐리멍텅한 눈이 아니고 집중을 안 하는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분잡하게 막 이렇게 주변을 살펴봐. 그럼 이분은 집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그런 사람이 예전부터 그랬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업무 효율도 떨어질 거고 집중도 못하니까 학업은 떨어지겠지 뭐. 그렇죠? 그럼 좋은 직장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겠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과학적 접근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행동 유형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얼굴을 볼 때마다 웃어. 기분 좋은 웃음을 해.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럼 그 직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지. 너는 항상 웃으니까 승무원을 해라. 이 친구는 키만 크면 승무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키가 좀 작아. 근데 웃음이 되게 많은 친구야. 그러면 그와 유사한 서비스업에 종사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대부분 그게 확률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대부분 좀 맞아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얼굴과 비슷하게 우리 몸에 치장을 하고 있는 의복이라든지 장신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의 기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뭘 신었느냐, 어떤 브랜드를 입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지위도 알 수 있고, 경제 수준도 알 수 있고, 학력 수준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든다면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타일리시한 청바지, 시계, 딱 이런 몇 가지가 보이는 게 있거든. 그러면 자유업종을 하는 사람일 것 같고, 프리랜서 PD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석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가끔씩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아, 저분은 저런 성향이고 저렇구나. 딱 재밌게 적어 막. 근데 나만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부 이제 경험 학습을 통해서 PD님도 알고 이 PD님도 알아. 나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 사실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학적 이론을 근거로 표출하지 않는 거니까 좀 이렇게 좀 그런 거지.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은 반심리학자다. 이래 보시면 될 거예요. 이론을 제가 좀 더 알고 있다는 것 뿐이지 감성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은 감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 심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 외모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들여다 보시면 또 얼굴도 보이고 모든 것들이 좀 잘 보입니다. 일반 관상은 사실 비과학적인 의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남성이 눈이 이런 남성이 있다 쳐요. 자, 그러면 눈이 찢어진 찢어진 얼굴이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너 못됐어. 날카로워. 어릴 때부터 이런 소리 자꾸 들을 거 아니야. 자,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환경적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자꾸 어릴 때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 그럼 기분이 나빠, 안 나빠? 그럼 짜증이 나지. 그 짜증을 내. 그럼 봐. 너 눈 찢어져서 못 됐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눈이 찢어진 거에 대한 되게 컴플렉스가 심해. 이건 정신학적인 문제라는 거죠. 눈 찢어진 거에 컴플렉스가 심하기 때문에 눈 얘기만 나오거나 외모 얘기만 나오면 이 사람은 부르르 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못됐다 내가. 자, 그럼 성격까지도 되게 예민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게 되게 웃긴 거죠. 그럼 실제로 관상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는데 우리가 자꾸 보여지는 이야기, 주변 환경들 때문에 그렇게 각인되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가끔씩 이제 TV 보면 이제 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사진 2장을 갖고 왔더라고. N번방의 조씨, 그리고 또 아주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훼손한 고씨, 이 사진 2장을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면서 닮았지 않니? 그걸 보니까 닮았어. 자, 그런데 이 닮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건을 갖고 왔기 때문에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다, 범죄자와 범죄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닮게 보이는, 이게 반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자, 둘 다 고등학교 때 사진이었었어요. 자, 그럼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인상을 쓰고 사진을 찍어요? 약간 미소를 살짝 지고 찍습니까? 대부분 후자예요. 그래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요. 대부분. 자, 이 사진이 살짝 둘 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 자, 그러면 뭐야? 닮았지 뭐. 입꼬리가 올라간 게 닮았지 뭐. 그쵸? 자, 그러나 입술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생기면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입술이 정해져 있는 입술들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자, 이건 확률적인 얘기야, 사실은. 그리고 그 중학교 때의 모습들, 고등학교 때의 모습들 우리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사진 보면 여성들은 통통하고 남자들은 좀 어설프게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제가 봤을 때 닮은 점이 있을 순 있지만 이걸 닮았다고 얘기를 해서 똑같은 범죄자의 얼굴이다 라고 낙인을 갖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관상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전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 뭐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배역을 했던 연극 배우, 이분 얼굴은 도플갱어야. 그럼 기질 성향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르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거야? 이 얘기는 우리는 하지는 않아.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다 이슈 포켓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게.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 관상이라는 것이 정말 어렸을 때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에 보고 각인이 돼서 그렇게 바뀌는 현상들이고, 우리가 비슷한 이제 범죄자의 관상이다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닮았다, 이 사람 이 관상이 이렇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반엄 효과에 의한 하나의 심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점을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입 밑에 여기 점을 찍으면 우리가 애교점이라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막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야. 근데 난 입술 밑에 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뭐 내 스타일이 아닌데 좋아하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밥 굶지 않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 맞아. 그런 얘기도 있죠. 밥 굶지도 않는다는 점도 있고, 또 뭐 코에 붙어 있으면 코 복점이라고 뭐 그러고, 입에 이렇게 뭐가 있으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또 이론도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몰고 가는 하나의 문화 패턴이 있어요. 자, 잘 먹었으면 좋겠다. 자, 입 옆에 점이 있으면 우리 예전에 되게 못 먹고 살았잖아. 어떻게 보면 덕담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있으니까 아, 넌 그래서 야, 굶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갖다 붙여주는 거지 뭐. 좋은 이야기들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배가 나오니까 야, 뭐 나쁘게 얘기하지 않고, 배가 나오니까 야, 너 나중에 야, 사장 되겠다. 그 비만이지 뭐. 근데 사장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저처럼 머리숱이 좀 많이 없는 사람은 야, 너 정력 좋겠다. 난 싫지만 그런 어떤 이제 외모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칭찬과 덕담으로 시작이 됐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런데 다 칭찬과 덕담을 하면 또 재미는 없잖아. 또 사람의 심리라는 게 또 씹는 맛도 있잖아. 그렇지? 자,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보는 예를 든다면 환경이라든지 주변의 것들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 얼굴에 대한 관심은 한국뿐만 아니고 서양 뭐 어느 세상에서 얼굴에 대한 관심은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은 바뀌고 어릴 때부터 고정화되어 있는,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얼굴에 우리의 이제 편견들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원래 기질도 있지만 못된 기질인데 이 사람의 눈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초롱초롱해. 그럼 못됐다는 얘기보다 넌 되게 착하게 보이고 순박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떠벌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떠벌리면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생기거든. 본인이 떠벌려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주변에서 떠벌려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사실은 뭐 너무 이제 관상에 이렇게 몰입되지는 마시고 스스로에 대해서 행복한 얼굴을 갖고 계시다면 그게 아마 좋은 관상이 아닐까.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인상을 쓴 사진을 딱 캡처해서 딱 주면 범죄자예요. 근데 아무리 범죄자라도 되게 해맑게 웃는 사진을 올리면 이 사람은 되게 선한 사람으로 보여요. 자, 이거는 자기 기호에 맞게끔 자꾸 변화와 조작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다. 스마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스터 트롯을 보는데 1등 한 사람이 임영웅 씨라고 있더라고. 그분이 얼굴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분이 사실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오이씨 얼굴에 칼 맞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도 노래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너무 감성적인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상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안타깝게 느껴지겠지. 그게 감성이고 그게 관상이에요. 마음의 관상은 따로 있습니다. 얼굴의 관상을 보지 마시고 마음의 얼굴을 본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히 상대는 웃겠죠. 웃으면 그 자체가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가 웃으니까 나도 웃을 거 아니야. 그러면 관상은 다들 좋은 관상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요. 저는 영시의 남자 김동철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밤 되십시오.